1번 문제. 다음의 교육 내용과 관련이 있는 교육은 작업 동작 및 표준 작업 방법의 습관화, 그리고 공구, 보호구 등의 관리 및 취급 태도의 확립, 그리고 작업 전후의 점검, 검사 요령의 정확화 및 습관화. 이렇게 습관, 태도라고 언급되어 있는 교육은 태도 교육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안전보건교육의 단계별 교육과정은 필기시험에 5번 나온 개념으로 단계별 교육과정 순서는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문제,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속도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 자료를 가지고 단독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안전교육 방법은 해당 문제는 지문에 답이 나왔듯이 프로그램 학습법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필기시험에 3번 나온 개념으로 인터넷 강의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면 쉽게 관련된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3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에 사용되는 안전보건 표지의 색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는 지시표지, 즉 색채는 파란색으로 사용하며 파란색의 색도 기준은 2.5 pb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안전보건 표지의 색도 기준 및 용도에 대한 표는 필기시험에 6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4번 문제, 헤드십의 특성이 아닌 것은 우선 헤드십과 리더십은 극단적으로 여기는 공산주의, 여기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지휘 형태는 권위주의적이다는 헤드십의 특징이고, 두 번째로 권한 행사에는 임명된 헤드이다는 맞는 내용이고, 3번의 구성원과의 사회적 간격은 넓다도 헤드십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상관과 부하와의 관계는 개인적인 영향인 것은 리더십의 특징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헤드십과 리더십 비교는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5번 문제, 인간관계의 메커니즘 중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투입시키거나 다른 사람 가운데서 자기와 비슷한 것을 발견하는 것은 이러한 메커니즘은 동일화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등식에서 그 관계가 틀린 것은 1번의 지식, 기능은 능력이 맞고 2번의 상황, 능력, 동기유발은 틀린 내용으로 능력이 아닌 태도가 들어가야 되고 3번의 능력, 동기유발, 인간의 성과는 맞고 4번의 인간의 성과, 물질의 성과는 경영의 성과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데이비스 동기부여 이론을 암기하실 때는 앞글자를 따서 지기능, 상태동, 능동인, 인물, 경어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제 원인 분석 기법의 하나인 특성 요인도의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의 등변은 원칙적으로 우측에서 좌측이 아닌 좌측에서 우측으로 향하여 가는 화살표를 기입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호구 안전인증 대상 방통마스크의 유기화합물용 정화통 외부 측면 표시색으로 옳은 것은 유기화합물용 정화통 외부 측면 표시색은 갈색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방독 마스크의 종류표는 필기시험에 5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9번 문제, TWI의 교육 내용 중 인간관계 관리 방법, 즉 부하통솔법을 주로 다루는 것은 이렇게 인간관계라는 말이 들어가면 릴레이션인 JRT가 맞으므로 답은 3번이 되겠고, 해당 TWI 문제는 필기에 6번 나온 빈출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0번 문제, 재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번에 조사는 현장을 정리한 후에 실시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조사는 즉시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첫 번째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는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는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는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필기에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으나 실기에는 빈출이므로 가볍게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중 경고 표지의 기본 모양이 다른 것은? 첫 번째로 고압 전기 경고는 삼각형이고, 두 번째로 방사성 물질 경고도 삼각형이고, 세 번째로 폭발성 물질 경고는 마름모 형태이고, 네 번째로 매달린 물체 경고는 삼각형 형태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표지판 형태를 구분할 때 마름모의 경고 표지를 암기를 하고 나머지는 삼각 경고 표지라고 기억하는 게 좋고, 해당 경고 표지는 필기에 6번 나오고 실기에도 매우 잘 나오는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3번 문제. 헤링의 착시 현상에 해당하는 것은? 헤링 착시 현상이란 이렇게 배경이 방사형으로 뻗어 있을 때 평행한 두 직선이 실제로는 직선임에도 불구하고 바깥쪽으로 휜 것처럼 보이는 현상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2024년 이후 출제 기준에서 삭제된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도수율이 24.5이고 강도율이 1.15인 사업장에서 한 근로자가 입사하여 퇴직할 때까지의 근로손실일수는? 이렇게 한 근로자가 입사하여 퇴직할 때까지의 근로손실일수는 환산 강도율을 의미하고, 이렇게 지문처럼 평생 근로시간 조건이 없는 경우에 환산 강도율 공식은 강도율 곱하기 100으로 여기에 강도율 1.15를 대입하면 115일이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환산 도수율과 환산 강도율의 개념은 필기에 5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6번 문제. 하인리의 사고 방지 기본 원리 5단계 중 시정 방법의 선정 단계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가 아닌 것은? 이렇게 4단계인 시정체계 선정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 첫 번째로는 인사조정, 두 번째로는 안정 현장의 개선, 세 번째로는 교육 및 훈련의 개선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학습을 자극에 의한 반응으로 보는 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이러한 이론은 시행착오설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번에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3번의 표준안전 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작업 공정의 유해위험과 재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에 대한 내용이나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 채용시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로자나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 내용은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프레스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방호장치의 기능은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언로드 밸브의 기능은 아니고, 세 번째로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는 맞고, 마지막으로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도 맞으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빈칸에 알맞은 내용은?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이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한다. 그러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욕조 곡선에서의 고장 형태에서 일정한 형태의 고장률이 나타나는 구간은? 이렇게 일정한 형태의 고장률이 나타나는 구간은 우발 고장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욕조 곡선 개념은 필기시험에 4번 나온 개념으로 그래프 자체를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2번 문제. 일반적으로 은행의 접수대 높이나 공원의 벤치를 설계할 때 가장 적합한 인체 측정 자료의 응용 원칙은? 이렇게 은행의
접수대 높이나 공원의 벤치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평균치 설계를 해야 하므로 답은 2번이 되겠고, 해당 인체 계측 자료 응용 원칙은 필기 시험에 8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3번 문제, 작업장의 설비 세대에서 각각 80dB, 86dB, 78dB의 소음이 발생되고 있을 때 작업장의 음압 수준은, 먼저 음압 수준 공식은 이렇고, 해당 공식에 80dB 대입, 86dB 대입, 78dB를 대입하면 작업장의 음압 수준은 87.5dB이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위험 분석 기법 중 고장이 시스템의 손실과 인명의 사상에 연결되는 높은 위험도를 가진 요소나 고장의 형태에 따른 분석법은, 이러한 분석법은 치명도 분석 CA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일반적인 화학 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절차에 있어 안전대책 단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안전대책에는 첫 번째로는 보전, 두 번째로는 설비적 대책, 세 번째로는 관리적 대책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음량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와 관계없는 것은, 이번에 HSI는 열 압박 지수로 음량 수준 측정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FT도에서 시스템의 신뢰도는 얼마인가? 단, 모든 부품의 발생 확률은 0.1이다. 우선 발생 확률, 불신뢰도를 구해주기 위해 해당 A, B 게이트가 AND 게이트로 묶여 있으므로 단순 직렬 관계로 곱해주면 되고, 여기서 A는 AND 게이트로 직렬 공식인 단순 곱하기 0.1 곱하기 0.1을 해주고, B는 OR 게이트이므로 해당 공식을 이용하여 0.1, 0.1을 대입해주면 불신뢰도는 0.0019가 나오는데, 지문에서 요구하는 그것은 신뢰도이기 때문에 신뢰도의 공식인 1- 불신뢰도를 이용하여 불신뢰도 0.0019를 대입하면 신뢰도는 0.9981이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시료 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시료 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온도와 습도와 공기 유동이 있으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인간공학 연구 방법 중 실제 제품이나 시스템이 추구하는 특성 및 수준이 달성되는지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연구는, 이러한 연구는 평가 연구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시스템 수명 주기에 있어 예비 위험 분석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예비 위험 분석은 제일 첫 번째 단계의 분석, 즉 구상 단계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예비 위험 분석 PHA는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1번 문제, 어떤 설비의 시간당 고장률이 일정하다고 할 때 이 설비의 고장 간격은 다음 중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는가? 여기서 고장률이 일정하면은 이러한 지수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FTA에서 사용하는 다음 사상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해당 기호는 생략 사상으로 사고 결과나 관련 정보가 미비하여 계속 개발될 수 없는 특정 초기 사상, 즉 불충분한 자료로 결론 내릴 수 없어 더 이상 전개할 수 없는 사상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감각 저장으로부터 정보를 작업 기억으로 전달하기 위한 코드와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 코드와 분류 첫 번째로는 시각 코드, 두 번째로는 음성 코드, 세 번째로는 음이 코드로 답은 2번 촉각 코드가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청각 표시 장치보다 시각적 표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는, 첫 번째로 정보의 내용이 간단한 경우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거나 내용이 시간적인 사건을 다루는 경우에는 청각적인 것이 유리하나, 이번에 정보가 후에 재참도 되는 경우는 시각적인 표시장치가 유리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시각장치와 청각장치 비교는 필기에 4번 나온 개념으로
암기를 하기보다는 직관적으로 눈에 유리한지 귀로 듣는 게 유리한지 이해하며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인간 기계 시스템 설계 과정 중 직무 분석을 하는 단계는 3단계의 기본 설계에서 직무를 분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의도는 올바른 것이었지만 행동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나타나는 오류는 이러한 오류는 실수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오류의 개념은 필기에 5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중량물 들기 작업 시 5분간의 산소 소비량을 측정한 결과 90리터의 배기량 중에 산소가 16%, 이산화탄소가 4% 분석되었다. 해당 작업에 대한 산소 소비량은 약 얼마인가? 먼저 분당 산소 소비량을 구해주기 위해 분당 배기량과 분당 흡기량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분당 배기량을 구하는 식은 시간분의 총 배기량으로 총 배기량은 90리터, 시간은 5분간 측정하였으니 각각 대입해주면 18L/min이 나오고, 두 번째로 분당 흡기량의 공식은 이렇고, 해당 공식에 O2 16% 대입, 그리고 CO2 이산화탄소 4% 대입하고, 질소는 공기 중에 79%를 대입해주고 분당 배기량은 위에서 구한 18L/min을 대입해주면 분당 흡기량은 18.23L/min이 나와 위에서 구한 분당 흡기량 18.23L/min을 대입, 그리고 분당 배기량 18L/min을 대입해주고, 공기 중의 산소는 21%인데 여기서 퍼센트를 뗀 0.21을 대입, 그리고 배기량 중 산소는 16%로 퍼센트를 뗀 0.16을 대입해주면 분당 산소 소비량은 0.948L/min이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동작 경제의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의 두 팔의 동작은 동시에 같은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 설비 보전 방법 중 설비의 열화를 방지하고 그 진행을 지연시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점검, 청소, 주유 및 교체 등의 활동은 이러한 활동은 일상 보전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두 가지 상태 중 하나가 고장 또는 결함으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사건은 이러한 사건은 결함 사상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다음 중 가공 재료의 칩이나 절삭류 등이 비산되어 나오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선반의 방호장치는 이렇게 칩이나 절삭류 등을 비산되어 나오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선반의 방호장치는 쉴드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보일러 수위가 이상 현상으로 인해 위험 수위로 변하면 작업자가 쉽게 감지할 수 있도록 경보 등 경보음을 발하고 자동적으로 급수 또는 단수되어 수위를 조절하는 방호장치는 지문에 답이 나온 것처럼 해당 방호장치는 고저수위 조절장치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로봇의 작동 범위 내에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 작업을 행하는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으로 오는 것은 먼저 여기 3번에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는 해당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실기에도 나오고 필기에도 3번 나오는 유형으로 암기를 할 때는 외제차 매니아, 외제매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 프레스 작업에서 제품 및 스크랩을 자동적으로 위험 한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장치로 틀린 것은 이러한 장치 첫 번째로는 키커, 두 번째로는 이젝터, 세 번째로는 공기 분사 장치로 답은 1번 피더가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번의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는 맞고 2번은 아니고 3번의 바퀴 이상 유무는 맞고 4번의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필기에 2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46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일러에 압력 방출 장치가 2개 설치된 경우 그중 1개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된다고 할 때 다른 압력 방출 장치는 최고 사용 압력의 최대 몇 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하나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해야 되고 다른 압력 방출 장치는 최고 사용 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문제, 용접부 결함에서 전류가 과대하고 영접 속도가 너무 빨라 용접부의 일부가 홈 또는 오목하게 생기는 결함은, 이렇게 홈 또는 결함이 오목하는 게 생기는 결함은 언더컷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 상용 운전 압력 이상으로 압력이 상승할 경우 보일러의 파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버너의 연소를 차단하여 정상 압력으로 유도하는 장치는, 지문에서 답이 나온 것처럼 이런 것은 압력 제한 스위치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문제, 물체의 표면에 침투력이 강한 적색 또는 형광색의 침투액을 표면 개구 결함에 침투시켜 직접 또는 자외선 등으로 관찰하여 결함 장소와 크기를 판별하는 비파기 시험은, 이렇게 지문에 답이 침투로 나와 있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 프레스 등 금형을 부착 해제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은, 이때 사용하는 방호장치는 안전블록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1번 문제, 연삭 숫돌의 파괴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숫돌의 외부에 큰 충격을 받았을 때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숫돌의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를 때도 맞고, 세 번째로 숫돌 자체에 이미 균열이 있을 때도 맞고, 4번에 플랜지 직경이 숫돌 직경의 3분의 1 이상이 아닌 이하일 때가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연삭숫돌 파괴 원인은 필기에 4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52번 문제, 페일세이프의 기능적인 면에서 분류할 때 거리가 가장 먼 것은, 페일세이프 기능적인 면에서 분류 첫 번째 단계로는 페일 패시브, 두 번째 단계는 페일 액티브, 세 번째 단계로는 페일 오퍼레이셔널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3번 문제, 기계 설비의 안전 조건인 구조의 안전화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구조의 안전화 첫 번째로는 재료의 결함 방지, 두 번째로는 설계상의 결함 방지, 세 번째로는 가공 결함 방지로 답은 1번, 전압 강화에 따른 오동작 방지는 기능적 안전화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4번 문제, 정격 하중에 대한 정의는 단 지부가 있는 크레인은 제외한다. 해당 정의는 크레인의 권상 하중에서 훅, 크랩 또는 버킷 등 달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으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정격 하중 개념은 필기 시험에 3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55번 문제, 공기 압축기의 작업 안전 수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의 공기 압축기 분해 시 내부의 압축 공기를 이용하여 분해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내부의 압축 공기를 완전히 배출한 후에 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6번 문제, 회전하는 동작 부분과 고정 부분이 함께 만드는 위험점으로 주로 연삭숫돌과 작업대, 교반기의 교반 날개와 몸체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은, 이렇게 고정 부분과 회전하는 동작 부분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은 끼임점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컨베이어, 이송용 롤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정전, 전압 강화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장치는, 이러한 장치는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8번 문제, 다음 중 드릴 작업의 안전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번에 작고 길이가 긴 물건은 손으로 잡고 뚫는다는 틀린 내용으로 작고 길이가 긴 물건은 이러한 바이스나 클램프 등 치공구로 고정하고 뚫는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9번 문제, 프레스기의
SPM이 200이고 클러치에 맞물린 궤도수가 6인 경우 양소 기동식 방호장치의 안전거리는, 우선 해당 안전거리의 공식은 이런데, 지문에 TM이 주어지지 않고 SPM과 맞물림 궤도수가 주어진 경우에는 TM을 해당 공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공식에 클러치 계수 6개를 대입, 그리고 SPM 200을 대입해주면 TM은 200ms이 나와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안전거리는 320mm가 나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안전거리 공식은 필기에 5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꼭 공식을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0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의 과부하 방지장치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성능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의 방호장치의 기능을 정지 및 제거할 때 양중기의 기능이 동시에 원활하게 작동되는 구조이며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틀린 내용으로, 방호장치의 기능을 정지 및 제거할 때 양중기의 기능이 동시에 정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1번 문제, 누전 차단기의 시설 방법 중 옳지 않은 것은 4번의 인체 감전 보호형은 0.5초 이내가 아닌 0.03초 이내에 동작하는 고감도 고속형 예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2번 문제, 폭발 한계에 도달한 메탄가스가 공기에 혼합되었을 경우 착화 한계 전압은 약 얼마인가? 단 메탄의 착화 최소 에너지는 0.2mJ, 극간 용량은 10피코페롯으로 한다. 먼저 착화 최소 에너지의 공식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전압 V이기 때문에 V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에 들어가는 E의 단위는 줄 단위이고 1mJ은 10의 3승 줄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로 바꾸면 곱하기 10의 3승을 해준 값을 대입해주고, 여기에 들어가는 C 극간 용량의 단위는 페럿이기 때문에 1피코페럿은 10의 12승 페럿이기 때문에 여기에 10의 11을 곱해준 값을 대입해주면 착화 한계 전압 V에는 6325V가 나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최소 발화 에너지의 공식은 필기에 7번 나온 개념으로 꼭 공식을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63번 문제, 다음 중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전로가 아닌 것은, 우선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곳은 보통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는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인데, 우리는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전로를 구하기 때문에 150V 이하인 곳을 찾아야 되는데 지문에서는 200V 이하로 되어 있으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4번 문제, 2 곱하기 10의 -7승 쿨롱으로 대전하고 있는 반경 25cm 도체구의 전위는 약 얼마인가? 도체구의 전위의 공식은 이렇고, 해당 공식에 들어가는 Q는 2 곱하기 10의 -7승 쿨롱 대입, 그리고 반경 R은 들어가는 단위가 미터이기 때문에 0.25m를 대입해주면 7189.38V가 나오는데, 지문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kV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1000을 나누어주면 약 7.2kV가 나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5번 문제, 고압 전로에 설치된 전동기용 고압 전류 제한 퓨즈의 불용단 전류의 조건은, 일단 제한 퓨즈는 포장 퓨즈이므로 전격 전류 1.3배의 전류로 2시간 이내에 용단되지 않고, 또한 2배의 전류로도 2시간 이내에 용단되는 것이 고압 전로에 사용하는 포장 퓨즈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6번 문제, 정전기 방지 대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의 대전 서열이 가급적 먼 것이 아닌 가까운 것으로 구성해야 정전기 방지가 되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7번 문제, 내전압용 자령 장갑의 등급에 따른 최대 사용 전압이 틀린 것은 1번의 00 등급의 교류값은 500V 맞고, 등급 1의 교류값은 7500V 맞고, 등급 2의 직류값은 17000V가 아닌 25500V이므로 틀렸고, 등급 3의 직류는
39,750V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절연 장갑 등급표는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68번 문제, 다음 중 방폭 전기기기의 구조별 표시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의 내압 방폭 구조는 P가 아닌 T이고 P는 압력 방폭 구조가 되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방폭 구조 종류는 필기시험에 5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은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69번 문제, 저압 전로의 절연 성능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1번의 전로의 사용 전압이 SELV 및 PELV일 때 절연 저항은 0.5MΩ 이상이어야 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2번의 전로의 사용 전압이 FELV일 때 절연 저항은 1MΩ 이상이어야 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3번의 전로의 사용 전압이 FELV일 때 DC 전압은 500V이다도 맞는 내용이고, 4번의 전로의 사용 전압이 600V일 때 절연 저항은 1.5MΩ 이상이 아닌 1MΩ 이상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전로의 절연 저항에 대한 표는 필기에 4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70번 문제, 다음 중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4번의 절연 저항값의 증가는 전기화재를 방지하는 것이고 절연 저항값이 감소되어야 주요 원인이 되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1번 문제, 다음 중 영종 장소에 사용될 수 있는 방폭 구조의 기호는? 영종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폭 구조는 본질 안전 IA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표를 다 외우진 말고 영종 장소에서는 본질 안전 중 IA만 가능하다라고 외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72번 문제, 단락 접지기구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해당 목적은 혼촉 또는 오동작에 의한 감전 방지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3번 문제, 방폭기기 그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의 IIA로 표시된 기기는 그룹 II 기기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사용할 수 있다는 틀린 내용으로 IIB가 좀 더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반대가 되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74번 문제는 답만 외우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변전소에서 고장 전류가 유입되었을 때 도전성 구조물과 그 부근 지표상의 점과의 사이의 허용 접촉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단, 심실세동 전류는 이렇고 인체의 저항 1000옴, 지표면의 저항률 150옴, 통전 시간을 1초로 한다. 해당 허용 접촉 전압의 공식은 이렇고 해당 공식의 T는 1초 대입, 그리고 인체의 저항 1000옴 대입, 그리고 지표면의 저항률 155m를 대입해주면 허용 접촉 전압은 202V가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5번 문제, 외부 필해 시스템의 수뇌부 시스템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외부 필해 시스템의 수뇌부 시스템 첫 번째로는 돌침, 두 번째로는 수평 도체, 세 번째로는 메시 도체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6번 문제, 접촉 상태에 따른 허용 접촉 전압을 나타낸 것으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제1종은 2.5V 이하는 맞는 내용이고 2종은 25V 이하도 맞는 내용, 3종의 35V 이하는 틀린 내용으로 50V 이하가 맞고 4종의 제한 없음은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접촉 상태에 따른 허용 전압 개념은 필기시험에 4번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77번 문제, 정전기 재해 방지를 위한 배관의 내경과 유속 제한 값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먼저 관 내경이 25mm인 경우에는 제한 유속이 6.5m/s는 틀린 내용으로 4.9가 맞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8번 문제, 개통접지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개통접지의 구성은 첫 번째로 TN개통, 두 번째로는 TT개통, 세 번째로는 IT개통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기출문제에서는 TN 계통의 종류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 TN 계통의 구성으로는 S, 그리고 C, CS로 구성되어 있는 것까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9번 문제, 청정기 재해 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3번의 이동식의 용기는 절연성 고무재 바퀴가 아닌 도전성 고무재 바퀴를 달아서 폭발의 위험을 제거한다고 봤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0번 문제, 청정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1번의 물체의 분리 속도는 맞고 2번의 물체의 특성도 맞고 4번의 물체의 표면 상태도 맞는데 3번의 물체의 접촉 시간은 없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정전기 발생 영향인자는 필기 시험에 4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81번 문제, 다음 표를 참조하여 메탄 70 볼륨 %, 프로판 21 볼륨 %, 부탄 9 볼륨 %인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를 구하면 약 몇 볼륨 %인가? 먼저 메탄은 CH4로 여기 폭발 한계가 L1이 되고, 다음으로 프로판을 C3H8로 2.1 볼륨 %가 폭발 한계고, 마지막으로 부탄을 C4H10으로 폭발 한계 1.8 볼륨 %이고, 그러면 여기도 U1, U2, U3로 작성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소 범위를 구하기 위해 폭발 한계 공식으로 V1 70 볼륨 % 대입, V2 21 볼륨 % 대입, V3 9 볼륨 %를 대입해주고 L1, L2, L3를 각각 5, 2.1, 1.8을 대입해주면 폭발 하한계는 3.45 볼륨 %가 나오고, 다음으로 해당 혼합값의 폭발 상한계 공식에 V1, V2, V3 70, 21, 9 볼륨 %를 각각 대입해주고 U1, U2, U3 15 볼륨 % 대입, 9.5 볼륨 % 대입, 8.4 볼륨 %를 대입해주면 폭발 상한계는 12.58 볼륨 %가 나와 범위는 이렇게 돼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2번 문제, 특수화학 설비를 설치할 때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측 장치로 거리가 먼 것은 계측 장치는 첫 번째로는 온도계, 두 번째로는 유량계, 마지막으로는 압력계가 있으므로 답은 4번 비중계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측 장치가 아닌 그냥 장치로 물어보는 문제였다면 이 자동 경보 장치도 해당 답안이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3번 문제, 아세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의 인화점이 20도이므로는 틀린 내용으로 이 아세톤의 인화점은 마이너스 18.5도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4번 문제, 산화성 액체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 2번의 과염소산은 산화성 액체에 속하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5번 문제, 유해 인자에 대한 노출 기준의 표시 단위가 잘못 연결된 것은 1번의 에어로졸의 단위는 ppm이 아닌 mg per 세제곱미터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6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를 구분할 때 다음 물질들이 해당하는 것은 이러한 리튬, 칼륨, 나트륨, 황린, 황화인 정리는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에 속하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는 필기에 2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가볍게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7번 문제,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하였을 때 생성물을 옳게 나타낸 것은 탄화칼슘과 물이 반응하며 수산화칼슘과 아세틸렌이 생성되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8번 문제,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에 해당하는 것은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탄산수소 나트륨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분말 소화약제의 종류는 필기시험에 4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산업안전기사 수준에서는 전부 종류 아님 주성분의 연결 문제로만 출제되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89번 문제, 다음 중 분진 폭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로 가스 폭발보다 연소 시간이 짧고 발생 에너지가 작다는 틀린 내용으로 짧은 건 맞는데 발생 에너지는 더 크다가 맞고, 두 번째로 압력의 파급 속도보다 화염의 파급 속도가 빠르다는 아닌 화염의 파급 속도보다 압력의 파급 속도가 빠르다가 맞고, 3번의 가스 폭발에 비하여 불완전 연소의 발생이 없다는 틀린 내용으로 분진 폭발은 불완전 연소로 가스 중독의 위험이 크다. 그러면 4번의 주위의 분진에 의해 2차, 3차의 폭발로 파급될 수 있다는 분진 폭발의 특징이 맞으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분진 폭발과 가스 폭발 특징은 필기시험에 4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90번 문제, 다음 중 증기 배관 내에 생성된 증기의 누설을 막고 응축수를 자동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이러한 안전장치는 스팀 트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1번 문제, 가연성 가스 A의 연소 범위를 2.2 볼륨 %에서 9.5 볼륨 %라 할 때 가스 A의 위험도는 얼마인가? 먼저 위험도의 공식은 이렇고, 해당 공식의 폭발 하한계 2.2 볼륨 %대에 폭발 상한계 9.5 볼륨 %를 대입하면 A 가스의 위험도는 3.32가 나와 답은 3번이 아닌 2번이 되겠습니다. 92번 문제, CF3BR 소화약제의 하론 번호를 옳게 나타낸 것은? 해당 CF3BR은 하론 1301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하론은 시험에 보통 1211, 1301, 2402가 나오기 때문에 해당 3가지의 화학식은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93번 문제, 단위 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 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의 안전거리는 설비의 바깥면으로부터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설비의 바깥면으로부터 10m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안전거리에 대한 표는 필기시험에 3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개념으로 해당 안전거리들은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94번 문제, 공정안전 자료의 세부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안전운전 지침서는 없고, 두 번째로 각종 건물 설비의 배치도는 있고, 세 번째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용도 있고, 네 번째로 위험 설비의 안전 설계, 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도 있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공정안전 자료 세부 내용은 필기시험에 4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95번 문제, 자연 발화 성질을 갖는 물질이 아닌 것은? 여기서 4번의 과염소사는 자연 발화가 아닌 산화성 액체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6번 문제, 두 물질을 혼합하면 위험성이 커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의 이산화탄소와 물은 오히려 이산화탄소는 물에 보관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7번 문제, 다음 중 왕복 펌프에 속하지 않은 것은? 1번의 피스톤 펌프, 2번의 플런저 펌프, 4번의 경막 펌프는 왕복 펌프의 종류인데 3번의 기어 펌프는 회전 펌프의 종류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8번 문제, 5% NaOH 소용액과 10% NaOH 소용액을 반응기에 혼합하여 6%의 100kg의 NaOH 소용액을 만들려면 각각 몇 kg의 NaOH 소용액이 필요한가? 먼저 5%의 NaOH 소용액과 10%의 NaOH 소용액을 혼합하여 6% 100kg의 NaOH 소용액을 만든다고 하였으니 5x 더하기 10x는 6 곱하기 100, 즉 600인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둘이 더하면 100kg이기 때문에 x 더하기 y는 100, 이것을 위에 5x와 맞춰주면 양변에 5를 곱하여 5x 더하기 5y는
500인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식에 2번식을 빼주면 5x는 사라지고 5y는 100이다가 남고, 그러면 y는 20kg, 해당 y 20kg을 여기에 대입하면 x는 80kg이 나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9번 문제.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를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하여야 하는 건조 설비가 아닌 것은? 먼저 1번에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2제곱미터인 건조설비는 1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설비에 속하므로 맞고, 2번에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 조건하는 경우 액체 연료의 최대 사용량이 5kg/h인 건조설비는 틀린 내용으로 최대 사용량이 10kg/h 이상이어야 하고, 3번의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 기체 연료의 최대 사용량이 2세제곱미터/h인 건조설비는 맞는 내용이고, 4번의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 전기 사용 전격 용량이 20kW인 건조설비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0번 문제. 다음 중 노출 기준 값이 가장 작은 물질은? 여기서 1번의 염소가 노출 기준이 0.5ppm으로 가장 작은 물질이 되겠습니다. 101번 문제. 굴착공사에 있어서 비탈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의 비탈면 상부의 토사를 적재하면 비탈면이 오히려 붕괴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비탈면 하부의 토사를 적재하여 방지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2번 문제. 부두, 암벽 등 하역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부두 또는 암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해당 통로폭은 90cm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3번 문제. 집안의 굴착 작업에 있어서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한 직접적인 대책으로 옳은 것은? 비가 올 경우 직접적인 대책은 첫 번째로는 축구를 설치하거나 두 번째로는 굴착 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문에서는 축구 설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4번 문제.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한 규정이다. 빈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작성한 것은? 건설공사 도급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관계소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를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 명세서를 매월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해야 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5번 문제. 강관 틀비개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벽이음 및 버팀의 설치 간격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당 틀비개의 조립 간격은 수직 방향으로는 6m, 수평 방향으로는 8m이다.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강관비계 조립 간격은 필기시험에 4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꼭 해당 표를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06번 문제.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 것은 맞는 내용. 두 번째로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할 것도 맞는 내용. 3번의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3개가 아닌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이 맞기 때문에 3번은 틀렸고, 마지막으로 4번은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은 필기시험에 6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수치 기반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07번 문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한 안전조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해당 안전조치 첫 번째로는 낙하물 방지망, 두 번째로는 수직보호망, 세 번째로는 방호선반 설치, 네 번째로는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마지막으로는 보호구의 착용이므로 수직보호망 설치는 맞고, 2번에 방호선반 설치도 맞고, 3번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을 때 설치하나마나 맞기 때문에 틀렸고, 4번의 낙하물 방지망은 맞으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한 안전조치는 필기시험에 3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내용으로 조치들을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8번 문제.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시스템 비계의 구조에 관한 사항이다. 빈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 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연결부에 겹친 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9번 문제. 보일링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이 현상이 발생하면 흙막이 벽의 지지력이 상실된다는 맞는 내용이고, 2번에 지하 수위가 높은 집안을 굴착할 때 주로 발생된다도 맞는 내용이고, 세 번째로 흙막이 벽의 근입장 깊이가 부족할 경우 발생한다도 맞는 내용이고, 4번에 연약한 점토 집안에서 굴착면의 융기로 발생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해당 내용은 히빙 현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0번 문제. 장비가 위치한 지면보다 낮은 장소를 굴착하는 데 적합한 장비는, 여기서 지면보다 낮은 땅을 파는 데 적합한 것은 백호가 되겠고, 만약에 여기서 지면보다 높은 이라고 나오면 파워셔벨로 답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111번 문제. 거푸집 동발이 동을 조립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의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는 4개 이상이 아닌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2번 문제. 건축, 토목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설 구조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높이 20m 이상인 비계는 틀린 내용으로 31m 이상이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3번 문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첫 번째로는 갱폼, 두 번째로는 슬립폼, 세 번째로는 클라이밍 폼, 네 번째로는 터널 라이닝 폼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는 필기시험에 2번, 실기에도 나오는 내용으로 종류를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14번 문제.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번에 진동기는 최대한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뭐든지 과유불급으로 진동기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5번 문제. 터널 지붕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조립도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여기 조립도의 명시사항 첫 번째로는 부재의 재질, 두 번째로는 단면 규격, 세 번째로는 설치 간격, 네 번째로는 이음 방법이 있으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6번 문제. 가설통로 설치에 있어 경사가 최소 얼마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는가?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가설통로 개념은 필기시험에 8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17번 문제. 다리의 건설공사의 경우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당 기준은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는 필기시험에 11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18번 문제. 굴착과 식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토군기계가 아닌 것은 1번의 트랙터 셔블, 2번의 백호, 3번의 파워 셔블은 크레인의 한 종류로 굴착과 식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토군기계에 속하는데 4번의 모터 그레이더는 단순 땅을 깎아 고르는 작업을 하는 건설기계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9번 문제. 양중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번의 고소작업차는 해당하지 않고 2번의 이동식 크레인은 해당, 3번의 승강기도 해당, 4번의 리프트도 해당하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양중기의 종류는 필기시험에 4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종류 전체적으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20번 문제. 강관 틀비개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할 것은 맞는 내용이고 2번의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소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할 것도 맞는 내용. 3번은 잠깐 넘어가고 4번의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팅 기둥을 설치할 것은 맞는 내용. 마지막으로 3번 주틀 간에 교차 가세를 설치하고 최하층 및 3층 이내가 아닌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강관 틀비계 준수사항은 필기시험에 4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수치 기반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 2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